자, 우리 오늘 83페이지. 83페이지 맞죠? 네, 거기 보시면 지금 우리 수요하고 있거든요. 83페이지에 개별 수요와 네, 시장 수요가 있습니다. 자, 이 개별 수요는 뭐냐면 소비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수요를 개별 수요라 그래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수요를 개별 수요라 그러고, 시장 수요는 뭐냐면 그 개별 수요를 다 합친 거를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 보시면요, 이 개별 수요 보세요. 소비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수요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리고 시장 수요 보시면 시장 전체의 수요를 말하는 것으로 개별 수요의 합계이다 이렇게 돼 있나요? 자, 합계인데 그 앞에 무슨 합계라고 돼 있습니까? 네, 수평적을 동그라미 해야 돼요. 수직적 그러면 안 돼요. 네, 수평적 그를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거를 뭐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나중에 기억이 잘 안 나시니까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런 내용이에요. 자, 여기가 가격이고 여기가 수요량이거든요. 그럼 이런 수요 곡선이 있다 그래 볼게요. 이거는 갑이라는 사람의 수요 곡선이에요. 갑. 그럼 개별 수요죠. 소비자 한 사람의 수요니까. 또 을이라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을이라는 사람도 이게 뭐 사과라 그래 볼까요? 사과. 그럼 여기가 가격, 수요량. 그럼 을이라는 사람의 수요 곡선도 뭐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그럼 하나만 해보면 여기 뭐 가격이 10,000원일 때 갑은 사과를 2개 사겠대요. 2개. 근데 을이라는 사람은 가격이 10,000원일 때 사과를 1개 사겠대요. 이 사람은. 그럼 개별 수요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럼 시장 전체 수요라는 거는 이 두 사람의 수요를 다 합친 거거든요. 이 도시에 이 딸랑 2사람밖에 없다 그래 볼게요. 그러면 가격이 10,000원일 때의 전체 수요량은 몇 개일까요? 3개겠죠. 갑이라는 사람 2개 살려고 그러고 어른 1개 산다고 그러니까 3개일 거 아닙니까? 그럼 시장 전체 수요량은 조금 전에 이 2개하고 이 1개하고 이렇게 옆으로 합쳤죠. 맞아요? 그래서 개별 수요의 수평적 합계가 뭐가 된다? 시장 수요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수평이라는 건 양을 쭉 합친다는 뜻이에요. 그럼 보세요. 이렇게 옆으로 합쳐버리면 수요 곡선은 어떻게 되냐면 더 이렇게 완만해지죠. 왜냐하면 10,000원 할 때 몇 개가 되니까 3개가 되니까 수요 곡선, 시장 수요 곡선은 개별 수요 곡선보다 어떻게 되겠어요? 더 완만해지겠죠. 옆으로 더 많이 가버릴 거니까. 맞습니까? 자, 그래서 그 다음 말이 중요하단 말이야. 거기 줄 칠게요. 시장 수요 곡선은 개별 수요 곡선보다 더 완만함으로 보입니까? 네, 그 줄 쳐야 됩니다. 네, 그게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2개 기억합니다. 시장 수요는 개별 수요의 수평적 합이다. 수평으로 합치니까 더 완만하다. 시장 수요 곡선이. 네, 그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공공재라고 있거든요. 공공재는 개별 수요를 수직으로 합쳐요. 개별 수요를 수직으로 합치면 이제 시장 수요가 됩니다. 공공재는 수직으로 합친다. 한번 참고로. 네. 나중에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자, 넘길게요. 자, 넘기시면 84페이지에 거기 실질적 수요와 잠재적 수요라고 있습니까? 이 실질적 수요가 뭐냐면 우리 유효 수요를 얘기합니다. 우리 이전에 수요할 때 유효 수요라고 배우셨잖아요. 유효 수요가 뭐였어요? 구매력을 갖춘 수요였죠. 그죠? 실질 수요가 유효 수요예요. 잠재적 수요는 뭐였습니까? 구매력이 없는 수요라고 그랬잖아요. 예비적 수요라고도 그래요. 예비적 수요. 구매력은 없어. 네. 자, 그 정도 보시고 자, 넘기겠습니다. 나머지는 다음에 한번 기회 되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다. 자, 이제 86페이지인데 거기 보면 이제 부동산 공급 나옵니다.
자, 공급. 자, 이 공급을 하기 전에 이제 우리 수요 다 했거든요. 그럼 수요에 대해서 우리 배운 거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 뭐 했냐면 수요의 개념 했죠. 수요의 개념. 자, 수요의 개념 하면서 수요 법칙이라는 게 나왔고, 수요의 법칙에서 수요 곡선이 나왔어요. 수요 곡선. 그리고 네 번째,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에 대해서 공부했고, 그리고 수요의 변화 원인, 그리고 여섯 번째, 조금 전에 했던 개별 수요와 시장 수요. 이런 내용을 공부했거든요. 우리 수요에서. 자, 이거 외에 이제 공부한 게 저량, 유량이었죠. 맞아요? 저량, 유량은 우리가 수요 쪽은 아니고 측정과 관계되는 거니까 그건 뭐 따로 보시면 되고. 이 6개거든요. 근데 우리 이제 공급하겠다고 지금부터 공급. 그럼 이걸 제가 왜 적었느냐? 왜 적었느냐? 공급의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공급의 개념이 있지. 그럼 무슨 법칙도 있을까? 그렇죠. 공급 법칙이 있죠. 공급의 법칙 또는 공급 법칙. 또 뭐가 있을까요? 그래요. 공급 곡선. 또 뭐가 있겠어요? 네. 그래, 맞아요. 반복이지. 그럼 또 뭐가 있겠습니까? 공급의 변화 원인이 있겠죠? 그리고 개별 공급과 시장 공급이 있지. 네,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저걸 잘 알면 이건 그냥 아는 거예요, 사실은. 자, 수요의 개념이라는 거는 제가 말씀드린 게 어떤 물건,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라 그랬죠. 맞아요? 그럼 공급은요? 이 구매하는 겁니까? 이거는 생산, 판매하는 겁니까? 생산, 판매하는 거. 제가 나중에 교재 줄은 칠 거예요. 그럼 얘는 좀 간단하게 줄여 얘기하면 길게 배울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생산, 판매, 한입니까? 하고자입니까? 하고자. 그렇죠. 하고자 하는 욕구죠. 그럼 여기서 제가 하고자라는 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왜? 실제로 판매한 수량이다. 판매하려고 의도하는 수량이다. 그러면 공급량이란 실제로 판매한 수량이다.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제가 수요할 때 2개 기억하라 그래. 중요한 거. 실제로 구매한 수량 아니다. 맞아요? 유효 수요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맞습니까? 그럼 여기도 똑같단 말이에요. 실제로 생산, 판매한 수량은 아니다. 공급량이란, 예를 들면 공급량이란 실제로 생산, 판매한 수량이 아닌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 유효 수요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럼 여기도 뭐가 있을까요? 유효 공급이지, 유효 공급. 공급은 유효 공급을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럼 유효 공급이 뭘까요? 유효라는 건 능력을 갖추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수요니까 구매 능력을 갖추라는 얘기고, 유효 공급은 생산 능력을 갖추고 판매 능력을 갖추라고. 그러니까 유효하다는 건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효 공급이라는 거는 생산, 판매 능력을 갖춘 공급이다. 그러니까 수요도 유효 수요니까 공급도 뭐가 된다? 유효 공급이다. 이 얘기예요. 저거 알면 저절로 아는 겁니다. 자, 이제 공급의 법칙인데 수요의 법칙이 뭐였어요?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였거든. 이 복습을 잘 해놔야 되는데, 자,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감소한다 그랬죠. 반대로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이게 수요의 법칙 아닙니까? 자, 그럼 공급의 법칙도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거든요, 얘는. 그럼 공급의 법칙은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어떻게 될까요? 증가하죠. 이거는. 왜냐면 가격이 올라가면 생산자들은, 판매자들은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니까 가격이 올라가면 더 많이 만들어내야 돼. 그렇죠? 네. 반대로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은 어떻게 된다? 감소하겠죠. 그러면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네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죠. 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는 비례관계라고 그런단 말이야. 비례관계. 부호로 나타내면 플러스 정의 관계, 증가함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수요의 법칙은 뭐였어요? 반비례 관계, 마이너스 관계, 역의 관계, 감소함수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반대란 말이에요. 반대. 그래서 공급곡선 한번 그려볼게요. 공급곡선. 이제 공급곡선 그리는데, 자, 공급곡선도 마찬가지고 수요곡선이라는 게 수요의 법칙에서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게 수요곡선 아닙니까? 그러면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를 나타내는 곡선, 공급의 법칙을 나타내는 곡선이 공급곡선이란 말이에요. 그럼 공급곡선을 그리면 여기가 가격, 공급량 이렇게 되겠지. 자, 가격이 5,000원 할 때 공급량이 2개다. 2개. 요점이 되겠습니다. 자, 가격이 10,000원으로 올랐어요. 그럼 생산량이 줄어든다, 늘어난다? 늘어난단 말이야. 더 많이 만든다고요. 3개. 요점. 그럼 이 점하고 요 점을 연결한 이 선이 공급곡선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공급곡선. 이런 형태를 뭐라고 부르냐면 우상향이라 그래요. 우상향. 수요곡선은 어떤 형태였어요? 우하향이었죠. 얘는 우하향. 공급곡선은요? 우상향이다 이 말입니다. 우상향.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요.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예요. 수요량의 변화가 뭐고 수요의 변화가 뭔지 중요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거 수요량의 변화가 뭡니까?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는 거죠. 수요의 변화는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수요량의 변화든 수요의 변화든 다 수요량이 변하는 건데 그 변화 원인이 다르다 그랬죠. 그래서 수요량의 변화는 그 원인이 뭐고요? 가격 변화. 수요의 변화는요? 그래요, 맞아요.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표시가 다르다고 그랬죠. 수요량의 변화는 어떻게 표시된다? 수요곡선 상 점에 상을 기억하라고 그랬어. 수요곡선 상 점의 이동. 수요의 변화는요? 수요곡선 자체 이동이라고 그랬어요. 얘는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면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도 둘 다 공급량이 변하는 거야. 공급량이 변하는 거다. 뭐만 다르다? 변화 원인이 달라요. 변화 원인이 다르다. 그러면 공급량의 변화는 원인이 뭘까요? 가격 변화죠. 원인이 가격 변화죠. 그 재화의 가격 변화. 공급의 변화는요? 그렇죠. 가격 외의 변화죠. 그럼 공급량의 변화는 어떻게 표시된다? 요즘에서 요점으로 이렇게 점에서 점으로 이동하는 게 뭐예요? 공급량의 변화. 제가 나중에 교재에다 체크할 드릴 겁니다. 공급의 변화는요, 공급곡선 자체가 움직이는 게 공급의 변화다 이 말입니다. 똑같아 이거하고 똑같아. 그러면 공급량의 변화 원인도 역시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다. 그죠? 아파트 공급량의 변화 원인은 아파트 가격 변화밖에 없죠. 맞아요? 네네. 자, 그러면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고 86페이지. 그래서 수요를 잘 해놔야 돼. 수요를 잘 해놓으면 공급은 개념적인 거는 그대로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차이 나는 거는 공급의 법칙만 좀 다르죠. 그 외에는 구매라는 글자 대신에 생산 판매만 넣어주면 다 되는 거란 말입니다. 자, 공급의 개념 페이지 86페이지. 공급이란 공급 능력을 갖춘 공급자가 능력을 갖추라 그랬잖아요. 일정 기간 동안에 재화나 용역을 줄쳐볼게요.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다. 판매란 말 대신 생산이라 그래도 되고요. 임대도 공급이에요. 그렇죠? 그럼 임차는 뭐가 될까요? 수요죠. 임대라는 건 공급이야. 건물주 임대. 네. 자, 그 다음 그 밑에 양가로 2번입니다. 공급량은 실제로 매도된 양이 아니고 줄쳐야 됩니다. 실제로 매도된 양이 아니고 매도하고자 하는 양이다. 제가 좀 전에 공급량은 실제로 생산 판매한 수량이 아니라 그랬죠. 실제로 판매한 수량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양가로 3번이에요. 공급 능력을 갖추고 판매 임대하고자 하는 무슨 공급이다? 유효공급. 그래서 공급 능력 줄치고 유효공급 줄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입니다. 자, 우리가 부동산 공급자를 얘기할 때는 일반적으로 우리 부동산 공급자 그러면 건설회사를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건설회사. 그런데 여러분들이 집 가지고 있는 집을 팔려고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내놨어요. 이렇게 집 좀 팔아달라고. 그럼 여러분들도 공급자란 말이에요, 이제. 맞아요? 그래서 줄칠게요. 부동산 공급자에는 줄치고 신규 생산자뿐만 아니라 줄치고 기존의 건물 소유자도 포함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기존의 건물 소유자가 임대할 수도 있잖아. 임대도 제가 공급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건물주가 네, 임대를 내놨단 말이에요. 건물을. 그럼 그 사람 공급자인 거예요. 그래서 공급자는 신규 건설자만 얘기한다 그러면 X다 이 말입니다. 네?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린. 그 다음에 그 밑에 공급 법칙이에요. 자, 출칙했습니다. 해당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증가하고,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해당 재화의 가격이 오르면 공급량은 어떻게 된다? 증가하고, 해당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은 어떻게 된다? 네, 수요하고는 반대네요. 그래서 그 밑에 보니까 가격과 공급량은 비례, 정, 플러스 관계를 나타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이걸 그림으로 나타낸 게 공급곡선이라고요. 그래서 공급곡선은 어떤 형태다? 우상향합니다. 우상향한다. 제가 지금 줄 치라는 것만 치시면 됩니다. 네, 복습할 때는 제가 줄 쳐드린 거 위주로 쭉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그 밑에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 나와요. 공급량의 변화든 공급의 변화든 둘 다 공급량이 변하는 거라 그랬어요. 자, 먼저 공급량의 변화입니다. 줄 치겠습니다. 해당 재화의 가격이 변할 때 줄 치시고요. 그리고 뒤에 공급량이 변하는 것 이렇게 줄 치시면 되겠어요. 그럼 어떻게 표시되느냐? 공급 곡선상에서의 점의 이동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줄 치면 되겠습니다. 공급 곡선상에서의 점의 이동. 그리고 상 동그라미 하세요. 상이라는 글자가 중요해. 그럼 공급의 변화는 뭐냐? 공급의 변화는 줄 칠게요. 해당 재화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할 때 여기까지 줄을 딱 치고, 그리고 이외를 동그라미 해야 되겠지. 가격 이외의 요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뒤에 공급량이 변하는 것 이렇게 줄 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급의 변화가 뭡니까? 해당 재화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할 때 공급량이 변하는 겁니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표시되느냐? 그 밑에 2번이죠. 줄 쳐야 돼요. 공급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자체란 말이 없이 그냥 공급 곡선 이동 그래도 됩니다. 자체란 말을 적어주면 고맙고, 그러니까 수요량의 변화는 공급 곡선 상 이동이고 공급의 변화는 공급 곡선 이동이고, 어떤 글자만 차이가 나? 상. 그 상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제가. 상이라는 글자를 기억하라고. 자, 3번 볼게요. 그럼 이제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도 움직일 수 있고 왼쪽으로도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걸 뭐라 부르고? 공급의 증가. 왼쪽으로 움직이는 거는요? 공급의 감소. 수요하고 똑같죠. 제가 수요할 때도 무조건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증가야. 왼쪽으로 움직이면 뭐라고요? 감소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제가 지금 요까지 했네, 지금. 요까지 했죠? 이거 지금 아직 안 했어요. 자, 요거부터 설명드릴게요. 요거. 똑같거든. 똑같거든. 아까 제가 개별 수요, 시장 수요 두 개 기억하라고 그랬다. 뭐? 개별 수요를 어떻게 합치면? 수평으로 합치면. 수평으로 합친다는 건 옆으로 합친다는 뜻이에요. 수평으로 합치면 뭐가 된다? 시장 수요. 또 하나 더. 시장 수요는 개별 수요보다 더 완만하다. 이 두 개는 기억하라. 똑같다. 어떻게 똑같을까요? 개별 공급을 어떻게 합치면? 수평으로 합치면 시장 공급이 된다. 시장 공급 곡선은 개별 공급 곡선보다 더 완만하다. 똑같다고요. 똑같다고. 자, 우리 91페이지 나오죠. 91페이지 보시면 개별 공급과 시장 공급 보이세요? 똑같아. 그 동그라미 2번에 개별 공급의 수평적 합계이다. 시장 전체 공급은, 시장 공급은 개별 공급의 수평적 합계이다. 수평. 시장 공급 곡선은 개별 공급 곡선보다 완만하다. 그죠? 똑같아. 그럼 이제 이거 안에서 이제 공급의 변화원이 이제 하려고요. 이거 별도로. 자, 공급의 변화 원인이라는 것은 공급 곡선의 이동 원인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맞아요? 그럼 여기에 가격 변화는 이동 원인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얘는 공급량의 변화 원인이다. 맞아요? 아파트 가격이 변하면 아파트 공급 곡선 움직여 안 움직여? 아파트 가격이 변하면 아파트 공급 곡선은 움직입니까? 안 움직인다. 공급 곡선상 점의 이동이라 그랬어요. 헷갈리면 안 돼. 이거는 항상 기본이기 때문에. 자, 그럼 공급의 변화 원인은 크게 둘로 나눈다. 공급의 증가 원인, 증가 원인이라는 것은 공급 곡선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 겁니까? 우측 이동이죠. 그리고 공급 감소 원인이 있겠죠. 그럼 공급 감소 원인은 공급 곡선이 어디로 움직입니까? 좌측. 이 두 개 다 알 필요 없이 증가만 생각하시면 감소는 반대라 그랬어요. 자, 첫 번째 생산 요소라는 게 있어요. 생산 요소. 생산 요소라는 거는 생산물을 만드는 데 필요한 것들이에요. 자, 우리 생산물 만들 때 토지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노동도 필요하죠. 맞아요. 그리고 우리 아파트를 지으려면 원자재도 들어갑니까? 건축 원자재도 들어가잖아요. 이런 것들이 생산 요소란 말이에요. 그러면 생산 요소 가격이, 생산 요소 가격이라는 건 뭐냐면 인건비, 토지 가격, 건축 원자재 가격, 이런 것들을 생산 요소 가격이라고 부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생산 요소 가격이 오를 때하고 인상될 때하고 생산 요소 가격이 인하 하락될 때하고 어떨 때 공급이 증가하겠어요? 그래, 인건비가 싸고 토지 가격이 싸고 원자재 가격이 좀 하락했을 때 공급이 증가하겠죠.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공급의 증가 원인에서 이게 제일 많이 물어본다. 제일 많이 물어봐. 그럼 시험에서 생산 요소 가격 하락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인건비 하락 이렇게도 나오고 건축 원자재 가격 하락 이렇게도 나오고 인건비를 임금이라 그래도 됩니까? 건설 노동자들의 건설 현장의 임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하락 이런 말이 나오면 공급 증가네 이렇게 바로 돼야 돼요. 아시겠죠? 잘 물어본다. 얘는 잘 물어본다. 어렵지도 않은 내용이야. 그럼 이 얘기를 왜 자꾸 강조하느냐? 생산 요소 가격 하락 이 말 나오면 뭐부터 생각하라고? 공급 증가. 공급 증가. 그러면 생산 요소 가격 상승 그러면요? 공급 감소. 이게 딱 생각이 나야 된다고. 다른 것보다 그거 물어보는 뜻이란 말이에요. 자, 두 번째
기술이 발전하면. 자, 기술이 발전하면 공급 증가한다네 동의합니까? 네, 기술 발전하면 더 많이 지어줄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기술 발전. 자, 세 번째. 자, 이자율 한번 볼까요? 이자율을 하락할 때. 수요하고 똑같네요. 왜냐하면 건설회사들도 대출을 받거든. 그 이자율이 떨어지면 더 집을 더 많이 지어줄 수가 있죠. 자, 네 번째요. 규제가 강화됐을 때, 규제가 완화됐을 때. 당연한 얘기지. 자,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자, 우리 수요 증가 원인할 때, 수요의 변화에서 수요 증가 원인할 때 가격 상승이 예상될 때 수요가 증가했습니까? 가격 하락이 예상될 때 수요가 증가했습니까? 복습을 좀 하고 계시네. 복습을 좀, 좋아요. 가격 상승이 예상될 때 가격이 앞으로 오르겠구나. 그러면 더 오르기 전에 빨리 사자 그래가지고 가격 상승 예상될 때 수요 증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공급의 증가는 가격이 오를 거라고 예상될 때 공급이 증가할까요? 가격이 하락할 거라고 예상될 때? 그래요. 맞아요. 앞으로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아파트 값이 더 떨어진단다. 어떻게 빨리 팔아야지. 맞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면 시장에 물건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더 떨어지기 전에 빨리 팔아치우자.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예상. 이 예상이라는 말이 나오면 공급 곡선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상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제가 상 이런 말 나오면 안 된다고 그랬죠. 기억나세요? 그리고 가격이 어떻게 될 때? 하락이 예상될 때. 공급의 증가 원인, 뭐 이건 5개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근데 그 중에서 이거 중요하다고 그랬고, 이건 잘 틀릴 것 같고, 내가 보니까 잘 틀릴 것 같고. 그 다음, 공급에서 아직 안 끝났어.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1번하고 2번 있잖아요. 생산 요소 가격 하락하고 기술 있죠. 이 두 개는 수요와는 무관하다. 수요와는 무관해. 수요와 무관하다는 뜻은 뭐냐면 생산 요소 가격이 변한다든지 기술이 변했을 때 수요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요량은 안 변해. 그 말은 원자재 가격이 변한다고 그래서 수요 곡선은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안 움직입니다. 이거 기억해야 된다. 생산 요소 가격, 인건비가 변하든지 원자재 가격이 변하든지 토지 가격이 변했을 때 아파트 수요 곡선은 움직이지 않아. 그대로 있어. 아파트 수요량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쟤들은.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겠죠? 중요해. 자, 그럼 교재 한번 보세요. 88페이지예요. 88페이지 보시면 공급의 변화 원인 해가지고 쭉 밑에 나와 있습니다. 또 동그라미 1번 제가 조금 전에 했고 동그라미 2번 했고요. 동그라미 4번 제가 말씀드린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4번 동그라미, 그리고 오른쪽에 6번, 7번 요까지 했거든요. 그럼 그 밑에 표가 있죠. 표를 보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표 보시면 이제 공급의 증가 원인이 있어요. 찾았습니까? 생산 요소 가격의 하락. 그럼 생산 요소 가격에 어떤 것들이 있다고? 인건비, 원자재 가격, 토지 가격 이런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기술 향상 있죠. 가격 상승 예상입니까? 가격 하락 예상입니까? 하락 예상이라. 대체적에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건 나중에 지금은 수요의 대체적만 기억한다. 그 밑에 금리 인하, 규제 완화 이런 말 나와 있죠? 찾으셨나요? 네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없지만 우리 표에 보면 그 88페이지에 양가로 3번에 표가 있잖아요. 맞아요. 거기 보면 고유 요인이라고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이 고유 요인이라는 거는 수요한테만 영향을 준다는 요인이고 공급한테만 영향을 준다 해서 고유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공급해 보니까 동그라미 1번, 2번이 고유 요인에 들어가 있죠. 파란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맞아? 우리 교재는 제가 명확하게 얘기는 안 하고 있지만 제가 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둘은 수요하고는 관계 있다 없다? 관계 없다. 꼭 기억해야 돼. 꼭 기억해야 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 했죠 이제. 그럼 제가 이게 무슨 말 하냐면 이 말이 맞는지 보세요. 건축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 아파트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이 지문은 O다 X다? O라 그러면 안 돼요. 조금 전에 했던 얘기야 이거. 원자재 가격은 수요 곡선에 아파트 수요 곡선에 영향 안 준다고요. O 그러면 안 돼. 지금 실컷 내가 얘기한 거야 이거. 그럼 어떻게 수요 곡선 어떻게 되는데? 가만히 있는다. 아무런 영향 안 받는다. 그럼 혹시나 질문해 볼게요.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 아파트 수요 곡선상 이동이 나타난다? 그것도 아니라고요. 수요는 아무런 영향을 안 준다고요. 아시겠죠? 수요한테 아무 영향 안 준단 말이야. 또 하나 떼놓아 볼게요. 지난 시간에 물어봤는데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면 아파트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이건 어때요? 이것도 그러면 안 된다 지금. 어디 오 소리 들린다 지금. X 핵심인데. 자, 아파트 가격이 변했잖아. 아, 그렇다 늦었다 이제 시험장 가면 답안 지세쪽 다 해버렸다니까. 아무 소용없는 짓이에요. 여기 조심을 하라고 그랬잖아. 아파트 가격이 변하는 건 수요량의 변화 원인이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수요 곡선이 이동한다 그러면 안 돼. 수요 곡선 상이동이야. 맞아요? 아파트 수요 곡선 상이동이라고.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은 꼭 명심을 해놔야 돼요. 자, 수요와 이제 공급까지 다 했어요. 다 했습니다. 자, 이제 어디를 펴시냐면 92페이지. 92페이지. 자, 거기 보시면 양가로 이번에 토지의 공급 있나요? 네. 그래, 그 밑에 단기 공급, 장기 공급 있습니까? 네. 찾았어요? 네, 토지의 공급 네모하고 단기 공급, 장기 공급도 네모를 해놓으세요. 네,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시험에 좀 잘 나와요, 근데. 지금 수요와 공급 했잖아요. 지금 6개 파트가 우리 시험에서 잘 물어보는 내용인데 어려운 건 별로 없어요. 근데 여러분 잘 틀리는 곳이 여기 요런 데가 잘 틀려. 요게 잘 틀린다고. 요거 위주로 공부를 해놔야 돼. 자, 이제 그럼 토지의 공급 보겠습니다. 자, 토지는 물리적 공급이 있고 경제적 공급이 있어요. 그럼 거기 물리적 공급 돼 있나요? 줄치고. 경제적 공급 있습니까? 줄칩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물리적 공급을 볼게요. 토지의 물리적 공급 뜻이 뭘까요? 토지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게 물리적 공급이야. 물리적 공급은 만들어내는 거예요. 없는 걸 만들어내는 걸 물리적 공급이라 그래. 그럼 토지는 물리적 공급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해. 만들어낼 수가 없어. 그래서 토지의 물리적 공급, 기억에 불가능 줄치세요. 불가능. 줄쳤어요?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다. 이걸 우리가 뭐라 불렀냐면 부정성이라 그랬거든. 토지의 자연적 특성할 때 부정성 줄쳐야 돼요. 줄쳤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토지의 경제적 공급이 있어요. 경제적 공급이라는 거는 그 옆에다 가로하고 적습니다. 경제적 공급이 뭔데? 어떤 게 있어요? 용도 전환, 용도 전환. 여러분들 이건 그 정도는 적을 좀 아셔야 돼요. 용도 전환, 또 공유 수면 매립 이런 거거든요. 공유 수면 매립, 그런 게 경제적 공급이에요. 그럼 토지의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가능을 동그라미에 줄쳐야 된다. 가능. 그럼 토지의 경제적 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게 뭐냐면 용도의 다양성이란 말이야. 맞아요? 네. 용도의 다양성 줄치세요. 그까지 주셨습니까? 자, 이제 보겠습니다.
공급이 불가능하다.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라고 생각해 볼게요. 자, 가격이 10,000원일 때 이미 물건이 지금 3개가 있어. 지금 3개가 지금 있어. 근데 가격이 10,000원이야. 근데 가격이 20,000원으로 올랐어요. 그럼 일반적으로 가격이 오르면 공급량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가격이 오르더라도 여전히 시장에는 공급량이 몇 개밖에 없어요. 3개밖에 없는 거예요. 못 만드니까. 가격이 50,000원, 100,000원으로 올라도 여전히 공급량은 몇 개밖에 없다? 3개밖에 없다는 겁니다. 맞아요? 그게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걸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그림으로. 자, 여기가 가격, 공급량. 자, 지금 10개라는 물건은 이미 지금 만들어져 있어. 10개는 토지가 지금 처음 있어서 누가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뭐 있죠? 누가 만드는지는 몰라. 10개가 있단 말이야. 근데 10,000원 할 때도 몇 개? 10개. 20,000원 할 때도 몇 개? 공급이 불가능하니까 만들어낼 수가 없거든. 5,000원 할 때도 몇 개? 이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면 요 점들이 전부 다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를 나타내는 점들이잖아요. 그럼 이걸 쭉 연결한 이 선이 공급곡선이잖아요. 맞습니까? 공급곡선. 이런 형태를 뭐라 불러? 수직. 자, 그럼 제가 지금 이 그린 공급곡선 수직은 공급이 가능할 때입니까? 불가능할 때입니까? 그래요. 그래서 앞에 우리가 공급이 불가능하다. 이 말은 공급곡선이 수직이라는 뜻입니다. 기억해놔야 돼, 이런 말들은. 공급이 불가능하다. 이 말은 공급곡선이 수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요,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지금 시장에서 공급량은 지금 몇 개예요? 10개로 딱 고정되어 있습니까?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럼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말이나 공급량이 불변이라는 말이나 공급량이 고정이라는 말이나 같은가요? 같은 말이야. 이게 중요해. 중요해. 그럼 제가 왜 이걸 중요하다 그러냐면 어디다 쓰는지를 알아야 돼. 용도를. 자, 시험 문제를 딱 읽는데 공급량 불변 딱 이런 말 나오지. 여기서 중요한 건 양이야. 양. 공급 불변하고 공급량 불변하고는 달라. 공급 불변하고 공급량 불변하고 달라요. 공급량이란 말이 중요해요. 양이 불변이란 말이에요. 그 말은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말이고 공급 곡선이 어떤 형태란 뜻이야? 그래, 이게 바로 연상이 돼야 돼. 공급량 불변 딱 나오면 공급 곡선 수직이구나. 이게 돼야 돼. 공급량 불변 이 말 나오면 공급 곡선 수직 이게 떠올라야 된다. 그럼 공급량 고정 그래도 마찬가지네요. 공급 곡선이 어떤 형태라고? 수직이 중요하다고 그랬어. 자, 이제 그러면 공급이 가능한 경우 한번 봅시다. 그럼 공급이 가능하면 공급 곡선은 어떤 형태일까요? 지금까지 우리 배운 형태 그대로야. 맞아요. 일반적인 공급 곡선 우상향이잖아요. 그럼 공급이 가능하다 그러면 공급 곡선은 어떤 형태다? 우상향. 이거는 뭐 배울 필요도 없는 거고. 이게 중요하단 말이야. 공급이 불가능, 공급량 불변 그러면 수직이라고요. 자, 그럼 교재 볼게요.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다 그랬지. 그러니까 토지의 물리적 공급 곡선은 어떤 형태일까? 수직이에요. 아까 다시 92페이지 동그라미 1번에 물리적 공급의 기억 보세요. 그 뒤에 수직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수직이라는 건 공급 곡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급 곡선이 수직이야. 자, 경제적 공급 볼게요.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다 그랬죠. 그래서 우상향이란 말이에요. 우상향 되어 있잖아요. 그럼 시험에서 이거 가지고 여러 가지 말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토지의 경제적 공급 곡선은 토지의 물리적 공급 곡선보다 더 완만하다. 맞습니까? 토지의 경제적 공급 곡선은 토지의 물리적 공급 곡선보다 더 완만하다. 맞아요. 수직이고 우상향이니까 더 완만하지. 자, 그래서 이 그림을 잘 기억을 해두시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토지의 물리적 공급이야. 토지의 물리적 공급.
여기는 토지의 물리적 공급이라는 방이야. 여기는 토지의 경제적 공급 방이에요. 여기에 뛰놀고 있어. 어떤 애들이 놀고 있냐면 부정성이 놀고 있어요. 부정성. 맞아요? 공급량 불변이 놀고 있어요. 수직이라는 애들이 놀고 있어요. 수직이라는 애들이. 맞습니까? 근데 여기는 어떤 애들이 놀고 있냐면 용도의 다양성이 놀고 있다니까. 용도의 다양성이. 공급이 가능하대. 얘가 불가능이었죠. 공급이 불가능이야. 공급 곡선이 어떤 형태다? 우상향. 자, 여기에 얘들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딱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여기에 이게 들어가면 안 돼. 예를 들어서 그럼 볼게요. 문제 이렇게 막 낸단 말이에요.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불가능하다. 맞아요? 틀려요? 이쪽이 한마디라도 나오면 안 돼. 아시겠죠?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부정성으로 인하여 불가능하다. 이렇게 해야지.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불가능하다. 불가능은 맞지만 용도의 다양성 때문이 아니라고. 마찬가지로 토지의 경제적 공급은 부정성으로 인하여 가능하다. OX. 이쪽 애들 얘기하면 나오면 안 된다고 여기 얘기할 때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딱 나눠가지고 정리를 해놔야 돼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단기 공급과 장기 공급인데,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단기와 장기라는 개념이 있어요. 우리 공급에 있어가지고 단기와 장기 개념이 있거든요. 우리 교재 보시면요. 이 단기, 장기는 하면 돼요. 네. 자, 단기는요, 신규 생산 설비를 갖추거나 새로운 기업이 진입하기에는 부족한 기간이에요. 만약에 현재 우리나라에 지금 자동차가 100만 대가 만들어져 있어요. 100만 대가. 근데 자동차가 부족한 거야. 왜? 인구가 늘어나고 사람들의 소득이 증가하다 보니까 자동차를 더 많이 필요로 해. 그럼 자동차를 더 많이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현재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생산 설비 가지고는 100만 대를 더 만들 수가 없어. 무슨 말 알겠습니까? 1년에 100만 대 이상을 만들기 힘들단 말이에요. 새로 만들기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생산 설비를 갖춰야 되죠. 맞습니까? 그러면 생산 설비를 갖추기 전에는 추가적인 공급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걸 우리가 단기라 그래요. 그 단기는, 이 말은 뭐 여러분이 참고로 아시면 돼. 우리가 기억할 내용은 이거야. 신규 공급이 안 돼. 단기는, 단기 그러면 신규 공급 불가능. 이걸 기억해야 돼요. 이게 단기 개념이야. 그러면 단기는
재고 공급은 가능해. 재고 공급 가능. 재고 공급은 가능. 그럼 장기는 뭐냐? 이제 새로운 신규 설비가 다 갖춰졌어. 그러면 신규 공급, 추가 공급은 어때요? 가능하겠죠. 그래서 장기는 신규 공급이 가능해.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에는요, 공급의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거 기억해야 돼요. 단기는 공급의 변화 없어. 그럼 만약에 단기에 공급이 증가한다, 이런 말 있다 없다? 없어. X야. 이런 말 하고 X야. 단기에 공급이 감소한다, 이런 말도 없어. 단기에는 공급은 안 변해. 단기의 개념이 그거예요. 이게 저량이라고. 저량, 딱 지금 고정되어 있는 그 양을 얘기해요. 그저께 보니까 대통령이 기자회견 하는데 앞으로 공급을 확대하고 국토부 장관도 공급을 확대하겠다는데 단기 얘기다 장기 얘기다? 장기 얘기인 거예요. 지금 당장 안 생겨요. 무슨 말 알겠죠? 단기에는 공급의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없어. 자, 그 다음 두 번째, 우리 알아야 될 내용이 뭐냐? 아까 이거 토지의 물리적 공급과 경제적 공급을 약간 감을 잡아야 되는데, 자,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다 그랬잖아요. 불가능하니까 수직이에요. 토지의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완만하게 됐잖아요. 맞아?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있거든. 공급이 가능해질수록 공급 곡선은 완만해져. 공급이 가능해질수록 공급 곡선은 어떻게 된다? 나중에 탄력성 할 때 또 합니다만 지금부터 그런 감을 잡고 가라고. 그러니까 공급을 해주기가 쉬우면 쉬워질수록 공급 곡선은 더 완만해집니다. 수직은 안 되는 거 아니야. 가능하면 우상향 된다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공급을 해줄 수가 있으면 완만해져. 그럼 보세요. 단기에는 신규 공급이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잖아. 그럼 단기 공급 곡선 어떤 형태일까? 수직. 불가능 그러면 수직이야. 불가능은 수직이라고 그랬어요. 장기 공급은 가능해 안 가능해? 신규 공급이 가능해. 그러면 단기와 장기 중에서 공급 곡선 어떤 게 더 완만할까? 그래, 그게 중요한 내용이라고요. 그게 중요하다고. 단기 공급 곡선보다 장기 공급 곡선이 더 완만하다. 두 개가 중요하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공급을 해줄 수가 있잖아요. 공급을 해줄 수가 있으면 공급 곡선은 완만해져요. 더 완만해져요. 이거는 나중에 탄력성 할 때도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딱 그렇게 생각을 정리하고 가야 돼. 그럼 공급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수직이에요. 가능하다 그러면 우상향인데, 더 가능해지면은 공급이 더 가능해질수록 공급 곡선은 더 완만해집니다. 오케이? 네. 자, 그래서 교재 보세요. 단기 공급과 장기 공급. 다른 말보다도 장기 공급 곡선이 단기 공급 곡선보다 더 완만하다, 이 말이 중요해. 그래서 우리 교재 보시면 오른쪽에 그림 보세요. 93페이지. 그림이 지금 나와 있는 동그라미, 이번에 보니까 단기 공급 곡선이 나와 있고, 동그라미에서 한번 오타네요. 그 장기로 바꿔주세요. 장기 공급 곡선이 더 완만하죠? 그럼 질문하면, 아니, 근데 단기 공급 곡선은 단기 공급이 불가능하다 그랬는데 왜 수직이 아닙니까? 혹시 그런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 단기 공급 곡선에는 중고, 재고 공급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래요. 만약에 신규 공급 곡선 같으면 어떤 형태가 될까요? 수직이에요. 그 시험에서 단기 공급 곡선은 수직이다 이런 질문은 잘 못 내. 그래서 그 얘기 이제 안 하고 2번을 기억하면 되는 겁니다. 단기 공급 곡선보다 장기 공급 곡선이 더 완만하다, 이거를 기억해야 된다. 자, 그럼 93페이지에 한 문제만 보고 보겠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자, 2번 한번 볼까요? 1번의 2번 지문. 주택의 단기 공급 곡선은
가용 생산 요소의 제약으로, 이 말까지 이해되세요? 가용 생산 요소의 제약이라는 거는 생산 설비가 부족하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단기는 가용 생산 요소의 제약으로 장기 공급 곡선에 비해 더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돼 있죠. 나중에 탄력성을 공부할 건데, 이 말은 단기가 더 가파르고 장기가 더 완만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더 비탄력적이다 그래도 되고 더 가파르다 그래도 된다고요. 더 가파르다. 그렇게도 물어볼 수 있어. 자, 4번 볼까요? 토지는 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해 우하향하는 공급 곡선을 가진다. 우상향이라 그랬습니다. 다 이게 4번이 답이었어요. 그래서 경제적 공급은 가능한데 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그래서 어떤 형태를 띈다? 우상향. 쉬웠어요.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90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90페이지 보시면, 자, 그 1번 한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주택의 공급 곡선을 어디로 이동시키는 요인? 우측으로 한다는 것은 공급 증가죠. 자, 1번 볼게요. 주택 건설업체 수의 증가. 공급 증가입니까? 건설업체가 많아지면 공급이 늘지. 2번, 건설용 원자재 가격 나오죠? 원자재 가격 하락, 공급 증가. 맞아요? 대출 이자율의 상승. 이자율이 상승하면 공급은 감소한다 그랬습니다. 3번이 틀렸네요. 자, 5번에 보세요. 주택 건설용 토지 가격 하락. 주택 건설용 토지라는 게 이게 또 생산 요소거든. 그 생산 요소 가격이 하락하니까 공급은 어떻게 된다? 증가. 맞아요? 네네. 자, 그 다음에 2번인데요. 그럼 2번. 3번 한번 보세요. 틀린 거 찾기인데요. 노동자 임금이나 시멘트 가격, 이 말 딱 나오지? 이게 원자재 가격, 생산 요소 가격이잖아요. 이런 것 생산 요소 가격이 하락은 공급을 어떻게 한다? 증가. 자, 5번 보세요. 토지 가격의 상승은 주택 공급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된다. 맞죠? 이것도 생산 요소 가격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왜 그걸 말씀드리냐면, 생산 요소 가격은 아까 지워버렸네. 생산 요소 가격은 시험 지문으로 많이 나온다고. 3번도 한번 볼까요? 아니, 3번 문제. 91페이지에.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설명이 다 옳은 것은 이제 돼 있죠. 4번 지문 보겠습니다. 건설 종사자들의 임금 나왔지? 이게 임금비야, 임금비. 임금비가 올랐대. 그러니까 임금비가 오르면 이런 말로 어떻게 생각하라고? 뭐부터 생각하라고? 공급 감소. 공급 감소죠? 그럼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 어떻게 될까요? 아직 이거 안 배웠지만 상식적으로 가격 오르겠죠? 가격을 하락이 아니고 뭐라고요? 그럼 제가 이 4번 질문에서 이게 핵심이 뭐야? 건설 종사자들 임금 상승 이 말 딱 나오면 공급 감소 이게 딱 떠올라야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원자재 가격, 인건비 이런 말이 나오면 공급하고 연관을 시켜야 된다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1번 질문도 보겠습니다. 30회 재작년에 나왔던 문제예요.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이 감소한다. 증가한다고 그랬잖아. 공급의 법칙. 최근에 물어봤다고. 2번 수요량은 일정 기간에 실제로 구매한 수량이다. 아니다. 실제로 구매한 수량. 실제로 구매한 거 아니라고 그랬죠. 공급량은 주어진 가격 수준에서 실제로 매도한 수량이다. 실제로 한 게 아니라고. 4번은 조금 전에 했고. 5번 볼게요. 가격 이외의 다른 요인이 수요량을 변화시키면, 이건 수요량의 변화입니까? 수요의 변화입니까? 이외가 포인트잖아. 가격 이외 수요의 변화죠. 그러면 수요 곡선이 움직이죠. 수요 곡선이 좌측 또는 우측으로 이동한다. 맞습니까? 그래, 5번이 맞네. 5번 질문에서 가격 이외 요인 변화, 수요의 변화, 수요 곡선 이동 이렇게 되죠. 중요하다 안 그랬습니까? 자, 여기까지 보고요.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